그게 뭐냐면, 야, 정말 제가 앞에서 사기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목은 우리가 처음에 오행설을 배울 때, 목은 절대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은 절대 나무가 아니다. 와, 사기치고 있다. 이러면서. 모든 책에 나무라 나왔는데, 그죠? 이건 목이 나무가 아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아까 음양설에는 그걸 이야기했다시피, 사물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뒤에 이 개념 때문에 뒤에 풀이할 때 보면은 뭐냐면은 금이 목을 때려서 목이 부러지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목은 나무가 아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양운동의 첫 단계라는 거죠. 양운동의 1단계. 이에 불과하다. 1단계가 뭐냐? 사물에서 맨날 보는 거라는 거죠. 하루로 치면 아침이고, 그제? 아침이고, 그 다음에 1년으로 따지면 봄의 기상이다. 그죠? 왜 목이라 했을까라면, 이걸 왜 목이라 했을까? 이 목은, 그렇죠. 만물의 압축 과정인데, 우리가 뒤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목이라는 것은 수라는 개념 속에서 밀고 올라오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걸 겨울 속에서 양기가 튀어나온 모습과 같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 이렇게 압축이 딱 되어 있다가 압력을 가하면 물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에 튀어나올 때 그 운동성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을 양운동이면서 양운동의 첫 단계면서 무엇이라 칭할 것이냐? 목이라 칭한다 이거죠. 사물 속에서 가장 이 운동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물을 지칭해 보니 그 자체가 목에서 가장 그 의미가 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 칭한 것이지, 동양학에서 말하는 목을 나무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 왜곡 때문에 풀이에서 쇠가 나무를 이기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이 목운동성이 이제 목운동이라고 칭하는 게 낫죠. 목운동이 칭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다음 펼쳐지는 것이 화운동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화운동. 화는 절대로 불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불이라고 이해하는 순간부터 동양의 동양학의 이렇게 동적인 운동성을 사물로 왜곡해서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뭐냐? 저걸 불이야. 그래. 불이니까 나무를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뒤에 이제 판단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아니면 뭐냐? 최대로 발산할 수 있는 발산지기라는 거죠. 발산지기. 그러니까 여름에 펼쳐지는, 우리가 낮이 되는 거고 여름에 하나의 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화기가 결국 펼쳐내는 그 양의 수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뭐냐? 그 사물을 비추어서 보니 결국은 화라고 칭한 것이지 화를 불이라고 칭한 게 아니다 말이죠. 옛날 사람들 한 건 운동성이라는 거죠. 화운동. 그냥 여름 운동이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운동성이 일어나면 토는 흙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 뒤에 토에 대해서는 제일 복잡한 부분이니까 한번 따로 다뤄야 되는데 토만 가지고 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음양운동의 중립적인 거라는 거죠. 음양운동을 이제 운동성을 바꾸는 거죠. 운동을 바꾸는 단계. 지금이 딱 요 단계입니다. 예, 뒤에 이제 우리가 간지 설명하고 할 때 나오겠지만, 이게 자연 속에서 이 토가 뭐냐 설명을 할 때 뒤에 해보면은 지금과 같은 지금 계절, 지금 축축 쪄 오르잖아요. 그 운동성을 가지고 토라고 칭한 거거든요. 그거는 따로 토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고요.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로 쇠가 아니다. 어찌 알았습니까? 눈치가 대단하신데. 뭐냐면 만물의 결실의 힘이라는 거죠. 결실. 굳히고 단단하게 한다. 굳히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이라고 칭할 때도 그죠? 금전이라고 칭할 때도 왜 돈에다가 금을 넣어놨을까? 목을 이렇게 넣어놓고 금전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죠? 근데 이 금의 가치, 그 동양에서 말한 그 금의 개념이라는 것은 쇠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절로 따지면은 이게 저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단하게 되고 결실시켜주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 작은 공간 안에 큰 어떤 내용물을 담는 거죠. 내용물을 담아낸다. 그죠? 그 다음에 금의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수의 단계가 오잖아요. 그죠? 수는 이제 자 아시죠? 절대로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럼 밤이 되고, 그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죠. 이 기상을 얘기한 거라는 거죠. 축적하고, 저장하고, 그죠? 안으로 만물을 감싸 넣은 상태를 수라고 한 것이지, 물을 얘기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팔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팔자를 봤는데 팔자에 목이 많다. 안에 있는 거 잘 감춘다, 못 맞춘다? 못 감춘다. 이미 운동성을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부자로 살겠다? 똑같이 비견급제, 우리의 육친적으로 급제 비견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간지가 놓였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육친적인 관계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행적으로 목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구조에서 어느 게 제일 잘 살겠다? 금이 잘 살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배운 적도 없을 거고. 금이 비견이 되든 겁재가 되든 식신이 되든 상관이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하나의 금전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업을 구성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부전시장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뭘 팔 거냐? 목이 재성이라면 쭉쭉 자란 놈을 팔겠죠. 그지?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재이라면 재성하고 끝이잖아요. 더 이상의 해석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을 팔겠다. 그 목이 재성이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쭉쭉 뻗은 놈을 팔고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화라면 펼쳐진 놈. 니 배추 장사하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금이라면은 니 과일 팔지. 그죠? 수라면은 니 씨앗 팔고 있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이런 운동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 화, 불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뒤에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써먹게 될 때는. 그러니까 철학관 많이 보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정밀한 걸 다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 접근 방식이 사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 할 수가 있죠. 갑이라면 이놈은 부러지기는 해도, 그죠? 부러지기는 해도 안 되는 놈을 팔고 있을 것이고, 요 놈은 길쭉하게 자랐는데 곡직성을 가지고 있으니 콩나물을 팔고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놈을 다 묶어다가 목용신, 목은 오무 대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뒤에 맨날 어디서 배웠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놈들이 다 다른 놈이냐? 아까 처음에 음양론을 설명할 때처럼 마찬가지죠. 다 다른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원래 동양학에서 설명하는 것은 만물의 본질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면 수로 삼은 거예요. 이게 수라고 칭한 거죠. 물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물이라 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할 때는 하나의 일종의 정신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동력선을 수기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이 응고되는 힘, 그죠? 펼쳐지는 힘, 이런 것들에 의하여 만물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동양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를 지 혼자서 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하여?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일궈놓는 게 뭐냐 하면은, 1월의 전기로서 본다는 거죠. 1월의 전기. 1월이 정과 기를 뿌려주면서 지상에서 이것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물질적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지상에 물이 없다면 1월의 전기가 아무리 던져줘도 지구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게 동양철학에 이런 설명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분화되어서, 그죠? 1의 전기를 받아서 펼쳐지면 목운동이요.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화운동이 되고, 그것이 다시 거두어지면 금운동, 다시 최소의 단위로, 수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원되는 것을 수라 칭한 것이지, 나무, 불, 흙, 쇠, 물로 그 사물을 관찰해가지고 이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죠? 햇빛에서 오는 그 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양을 돌면서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열양의 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다음에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 놓은 건 결국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이렇게 지구를 잘 관찰해 보니까 변화가 어째 일어났느냐. 그 본질이 뭐냐 따지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을 본질로 삼고 그것의 변화 과정을 쭉 보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음양운동성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결국 음양운동이 일어나니까 결국 이것에 의하여 생명의 유지가 계속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계속 내뱉기만 하면 죽잖아요. 계속 마셔도 죽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돈만 벌면 죽는 거라. 한 번씩 베풀어야 되는 거라. 그지? 가난한 사람한테도 주고, 그지?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 압력을 유지해 가면서 사라지는 게 인간의 그 삶의 어떤 형태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기억하실 건 뭐냐. 저 목화 토금수도 잘 안 쓴다, 사실은. 저렇게 해서 모든 걸 확장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게 절대로 나무가 불을 이기고 뭐가 뭐를 이기고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성의 변화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목화 토금수를 하나의 수라 칭해도 되는 거고, 그 수가 목화 토금수라 칭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근본은 하나에서 일어난 운동의 확장된 그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이제 벌어졌던 어떤 우리가 한 테마, 그죠? 그 좌표를 우리가 잡아서 여기의 기운과 여기의 기운이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관계한 게 이렇게 사실 역학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정한 룰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한 룰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목화 토금수 가다가 토로 탁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갔다가 다시 하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운동성의
다 잡혀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 상생, 우리가 오행까지도 뭐 대충 이 정도는 원래 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생략을 좀 했는데, 이제 워낙 책 읽을 때마다 음양오행, 음양오행 하니까, 뭐 그거는 다들 박공하실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상생상극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들을 이제 할 건데, 상생과 상극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대부분, 자, 전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건 뭐가 문제냐면, 상생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좋은 게 아니고 따지면 굉장히 나쁜 거다. 상극은 흉한 거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사실은 좋은 거다 이거죠. 와, 또 사기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네. 이러는데, 이 상생상극설이 이것도 두 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자연 운동성을 뒤에 이제 막 하다 보면, 극이 한번 일어나야 형태를 바꾸거든요. 그 형태를 바꾸면서 다음의 단계로 넘겨준다고 해요. 다음의 단계로 넘겨주는 과정이 뭐냐면 생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이 없으면 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극은 나쁜 거고 생은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자꾸 그 개념에 빠져버리면서, 뭐냐면은 이제 뒤에 길흉론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길도 아니고 흉도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역학 자체가 길흉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운동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자연운동.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돈 들어오면 좋은 거고 돈 나가면 나쁜 거다. 근데 사실은 기흉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여자를 딱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여자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데 웃자다 사귀어가지고 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끝나서 헤어졌어. 그 여자 때문에 최고로 슬픈 거라요. 그게 기륭이 어디 있느냐. 하나에 있었다, 이제 하나에. 그것을 기륭을 갖다가 두 개로 쪼개면서 그것도 이 역학적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어제는 죽도록 사랑했다가 그지. 어제는 죽도록 사랑했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가갖고 네 만난 걸 내 인생의 최고로 후회한다 이러면서 인연아 이러면서 그게 그 여자가 나쁜 거예요. 아니, 여자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간에 의하여 변화되어 간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럼 돈이 귀신이냐 희신이냐, 돈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흉론이 아니라, 역학이라는 것은 원래 기흉론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일종의 뭐냐면 하나의 운동성만 관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이라고 하는 것이 뒷날에 우리가 간제할 때 이 환자는 절대로 안 낫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에 의하여 기운이 빠져나갈 때 이게 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그 팔자는 이제 완전히 고물이 되는 거거든요. 생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처럼 기쁘게 주는 건데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내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생운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럴 건데, 예를 들어 기해에 이렇게 묘가 있다 그러면 해가 묘를 바라봤을 때, 그죠? 우리가 수생목 해도 되고, 사실 수생목 하면 안 되거든요. 해가 묘한테 기운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관찰해 보면
묘에 의하여 그 기운이 소진되면서 이 묘는 뭐냐면 자식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육친 배우신 분들 있지. 그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나서 장성할 때 되면 이거 틀림없이 차가 죽거든요. 내가 10명 중에서 한 사람 산 것 같다. 그게 왜냐? 합에 의해서 온 거라는 거죠. 모든 기운의 소진은 합에서 오는 것이다.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 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지? 여름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전부 고정적으로 다 생각하고, 그래 있는 거라니까. 전부 다 보면은.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좋은 거라니까. 끊임없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그러면서 이거 앞에 안 하신 분 없지? 상생상그 다 원래 알고 계시지? 하여튼, 그럼 그건 뭐냐? 그게 전부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천간적으로 갑하고 경하고 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글자끼리 충이 되잖아요. 그죠? 지지적으로도 뭐 인하고 신하고 뭐 사하고 해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 가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음양에서 쪼개서 보면은 음양적으로 짝이라니까 실제로는요. 그놈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동성을 얻게 되고 충이 있어야만 역동성을 얻으면서 그 음양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동한다 이거죠. 동양에서는. 결국 동하게 된다. 이 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제 동양 쪽에서 뭐냐. 이게 생명력을 얻고 가는 거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그지? 그걸 깨트린다, 부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부순다, 깨트린다. 결국 뭐 파괴한다, 살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 충전하다 잘못되면 죽기도 하는데, 재충전이라는 거죠. 충전할 수 있는. 결국 음양의 짝을 얻으면서 반대 기운에 의하여 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자를 지금 이렇게 보려고 조금 공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 사주도 이렇게 한번 펼쳐놔놓고 허연 건 종이고 까만 건 하여튼 그건데 이래가고 막 보잖아요. 이렇게 등불에도 비춰보고 이러면 보일란가 싶어가지고 보는데 잘 사는 놈 보라니까요. 충이 있다니까요. 충도 없고 합도 없고 밍한 사람들 보면 사는 것도 밍하게 산다니까요. 그런 거 대조 안 해보셨죠? 결국 뭐냐면은 그런 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동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다. 근데 과거 사회에서는 결국 이 충이라는 이 파괴와 살상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충에 의하여 파괴와 살상, 그 다음 깨트려지고 깨지는 것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맞긴 맞아요. 왜? 최종적으로는 깨진다니까요. 깨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나쁜 말만 적어놨느냐. 그거를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팍 잘 나가다가 팍 한 방에 갔다. 교통사고로 가든 뭐 사업에 한 방에 다 깨졌다. 이기까지 뜰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옛날 책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리하여 뭐 범하고 싸우다 죽었다. 끝. 충에 의하여 그랬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게 해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고전책에는. 다만 이 결과 하나만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니까요. 충 없는 사람은 뜨지도 못한다니까.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책에 속는다는 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책 자체가. 다만 그런 왜곡성들을 많이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너무 신봉하지 말라는 게, 물론 좋은 책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책에다 쭉 실어놨지만, 제가 이렇게 책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90%는 뭐냐. 90%는 답을 알고 해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기똥차게 풀지.
맞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학인 입장에서 보면, 와,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용신을 끝내주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풀어놨느냐. 다 하는데, 알고 보면 거꾸로다니까요. 답을 알고 해설을 붙여놓으니 당연히 끝내주게 풀지. 그래서 뒤에 이제 책도 제가 좀 괜찮은 책이 있으면 그 권할 만한 거는 이제 뒤에 따로 불러드리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왜곡성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그 수업이 어디까지 원래 좀 들으셨습니까? 그 지금 진도를 몰라가지고 너무 지금 확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건 없습니까? 원래 저 보면 아까 그 여자가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 저 어디 가든 빌어먹고 잘 빌어먹고 살겠다 했잖아요. 그 거꾸로 뭐냐면 남자가 떠들고 다니면 정말 돈 안 되겠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남자가 조용하면 다 돈 되겠다는데 여기 다 돈 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면 뭐든지 물어보시면은 즉석에서 제가 그 웬만한 건 다 답변을 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저는 모르겠다 하거든요. 모르면서 끝까지 아는 척은 안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항상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했던 그 음양, 그죠? 오행, 거기서 가질 때 우리가 그 개념들 그것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뒤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구의 일종의 변화의 과정을 자연과학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설명을 같이 해요. 그게 이제 동양의 이제 옛날 분들이 이런 시점에, 이런 관점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해놨다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그걸 제시하는 게 제 그 수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오늘 뭐, 완전 앞에서 무슨 사기치는 얘기 비스무리한 거 같이 했다 해도, 이게 동양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가자는 대로 쭉 가시면은, 하여튼 후회 없는 하여튼 수업이 될 겁니다.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지. 예. 예.